가나전의 가장 중요한 선수 누굽니까? 두 명. 이재성과 이강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는 선수 두 명이 계속 뛰어줘야 돼. 우리나라도 빌드업을 할 때 공을 받으러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가나의 미드필드 사이사이에서 공을 이렇게 받을 생각을 하고 축구를 해야 된다. 가나의 하프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위스가 그 하프 스페이스를 은근히 잘 노렸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하프 스페이스를 노려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했죠.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센터백이 밀고 나오고요. 가운데 이제 심판이 있는 위치에 나이지리아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 패스가 그 나이지리아 선수한테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볼이 들어갔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편하게 돌아서서 앞으로 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나의 이런 공간들이 은근히 많이 비어있다라는 거를 이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공을 받아서 또다시 뛰어들어가는 윙어를 보고 스루 패스를 넣는 나이지리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스루 패스만 이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스루 패스를 실패해. 황인범, 이재성, 자구영 이런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이 스루 패스 실패해. 그러면 뭐해? 가나의 카운터택을 막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 여기서 이 마지막 패스를 우리가 잘 넣어서 우리 공격으로 끝을 낼 거냐, 가나한테 카운터택을 맞을 거냐. 이건 이제 선수의 몫이에요. 감독의 몫이 아니죠. 지금은 뺏겨서 나이지리아는 카운터택을 맞아요. 이번에 이제 일본 장면입니다. 일본이 오른쪽으로 패스를 넣었고요. 여기서 보안 리치가 안쪽에 있다가 뭐합니까? 바깥쪽으로 이제 나오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볼이 어떻게 됩니까? 보안 리치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보안 리치가 공을 잡았을 때 얼마나 넓은 공간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빠밤. 저렇게 넓은 공간을 타지하면서 축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보안 리치가 또 여기다 넣어버려.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가 이렇게 많이 비어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볼이 들어가고 결국 또다시 턴을 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서 황희찬한테까지 연결이 되고요. 황희찬한테 연결이 됐을 때 뭐합니까? 김진수가 또 언더래핑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추구하던 축구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오버래핑을 나가고 여기서 1대1 상황에서 황희찬이 크로스 올린 척하고 뭐해? 접기 잘하잖아. 접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당탕탕탕탕 상황이 일어났는데 결국 득점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나가 이제 엄청나게 위험한 실점을 할 뻔했던 장면이고요. 또다시 일본 센터백이 치고 나오고요. 어디다 줍니까? 하프 스페이스가 이렇게 비어있어서 이 하프 스페이스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돌아서게 되는 일본 선수의 장면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섰을 때 뭐하고 있을까요? 스트라이커가 침투하고 있다는 거야. 이 침투를 하는 선수를 보고 이 패스를 넣어줘. 근데 이 패스를 넣어줬는데 이 패스가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았고 가나에게 볼을 뺏기긴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내가 이 영상들을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저렇게 가나가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압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저만큼 하프 스페이스가 많이 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요. 지금도 볼이 연결이 됐고 이 선수가 이제 뭘 할까요? 안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항상 말하는 요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던 선수, 그럼 이게 이제 황인범이 될 수도 있고 이지성이 될 수도 있고 이강인이 될 수도 있고 자구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똑똑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뭐해? 공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빠져준다는 거야. 이렇게 빠져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요 스페이스가 생기고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우리 팀이 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았어. 그럼 이 선수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 우리의 이제 황인범, 이지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스트라이커 혹은 윙어랑 주고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김진수가 언더래핑 나가지고 오버래핑 나가지고 연계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2대1 패스를 주고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 이 뒷공간 노출이 정말 쉽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다음 장면.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선수를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가나전의 가장 중요한 선수 누굽니까? 두 명. 이재성과 이강인입니다. 어떤 느낌이냐? 이 볼이 연결이 됐을 때 여기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는 선수는 항상 뭐 해줘야 된다? 침투를 해줘야 된다. 요 침투를 하게 되고 요거를 이강인이나 이재성이 한 번에 넘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단독 찬스가 난다는 거지. 요런 찬스가 났고 반대편에 뛰어들어오고 있는 손흥민이랑 황희찬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는 선수 두 명이 계속 뛰어줘야 돼. 자, 이번에는 브라질이 빌드업하는 장면입니다. 현재 굉장히 이상한 포메이션으로 서 있는 가나죠. 여기 현재 왼쪽 센터백 비어있고 오른쪽 비어있고 네이마르 애매하게 잡혀있고 굉장히 빈 공간이 많아 보이는 가나의 라인업인데 여기서 패스가 들어간 다음에 네이마르에게 연결이 됩니다. 네이마르가 이 공 잡았을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각형 트라이앵글을 만들어가지고 패스를 주고 받은 다음에 결국 이 하프 스페이스가 있는 이 공간까지 굉장히 쉽게 들어왔고요. 뒷공간을 띄워주는 선수들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죠. 왜? 아마티라든가 라인이 내려앉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장면이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결국 슈팅까지 네이마르가 가져가면서 굉장히 무서운 장면을 만들었다 이렇게가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빌드업하는 장면 한번 잘 보세요. 3백 만들어가지고 플레이를 가져갔고요. 이렇게 공을 돌리면서 김민재가 내려와 주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스트라이커가 끌려 나오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볼이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공간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볼이 들어가게 되고 미드필더한테 거쳐서 다시 마르키니슈한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 이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잘 보십시오. 볼이 전진을 한다는 거야. 가나가 이렇게 안 나올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주면서 축구를 해야 돼. 우리가 조금씩 나가주면서 패스만 돌릴 게 아니라 상대를 유인해서 우리가 그 하프 스페이스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지. 유인한 다음에 패스할 때도 발밑에 주는 게 아니라 공간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에 주면 상대가 끌려 나오게 되죠. 또다시 발밑에 주는 게 아니라 공간에 줘야 됩니다. 공간에 주다 보니까 상대가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비니시우스가 또다시 빠져나오게 되고,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는 황인범,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뒷공간 침투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면 요 스루 패스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쫙 볼이 들어가게 되고 네이마르가 여기까지 치고 들어간 다음에 아주 좋은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득점으로 아쉽게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찬스를 만들어냈던 브라질이었죠. 지금도 똑같이 뒤에서부터 이제 빌드업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의 선수들이 요 하프 스페이스 걱정 때문에 가운데 엄청나게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네이마르를 제대로 잡고 있지도 않고요, 하피냐를 제대로 잡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이 뒤로 들어가게 되고 네이마르가 여기 있다가 뭐해? 쭉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드필더랑 윙어들이 네이마르를 안 잡고 있으니까 손쉽게 볼이 네이마르한테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볼을 가지고 네이마르가 이제 치고 나가겠죠. 쭉 치고 나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빌드업을 할 때 공을 받으러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가나의 미드필드 사이사이에서 공을 이렇게 받을 생각을 하고 축구를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황희찬의 아이솔레이션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가 안인수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어. 근데 굉장히 좋은 찬스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도 가나가 뭔가 압박을 나오기보다는 애매하게 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야. 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무조건 공에 가까이 있는 선수가 공을 많이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가주면서 내려와주면서 스페이스를 열어주고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상대를 계속 끌어내는 축구를 우리가 하면서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네이마르가 공을 가지고 있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끌어주고 있다가 언더래핑 나가는 김진수 보고 상대는 끌려가게 되고 비니시우스한테 패스가 연결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가 또다시 네이마르한테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이마르한테 볼을 주게 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히샬리숑이 손흥민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손흥민을 향해서 패스, 이 갭 보세요. 굉장히 넓잖아. 센터백 2명의 갭이. 이런 패스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빈 공간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3백을 만들고 있는 가나이고요.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뭐예요? 네이마르 어디 있습니까? 상대 미드필드 셋 사이에 있죠. 근데 요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포메이션이라는 거야. 네이마르를 뭐 바바가 잡으려고 하든 누가 잡으려고 해. 얘는 누가 잡냐고, 얘는 누가 잡냐고, 얘는 누가 잡냐고, 이렇게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볼이 여기서 네이마르한테 연결이 되고요. 네이마르가 돌아서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손흥민, 제가 말하는 가나전에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뛰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뒷공간 침투 계속 띄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히샬리숑한테 패스 연결이 되고요. 바로 히샬리숑의 논스톱으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볼이 들어갔습니다. 반대발 자비의 윙. 이번 가나 경기에서 요게 핵심입니다.